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과도 관계되는데요. 당신 나름의 색깔이 있냐? 저야 저 색깔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못 나오셨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대학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요. 그러나 제일 좋다고 하기는 또 좋다고 합니다. 그런 대학을 나왔죠.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고 지방에서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을 하셨지만 저는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저는 기득권층에 완전히 걸치고 있는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수성가해서 자기 힘으로 변호사가 됐지만 그걸로 자기 생을 살았던 분은 또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1등 아니고도 한때 1등이 아니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능성을 보여준 분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는 감동이 진하게 있죠. 그렇지만 제 삶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건 또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좀 깔보는 사람은 많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깔보는 거에 매우 화가 났었고 그 당시에 저는 미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깔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였던 적도 없고 개인 참모, 가신이었던 적도 없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였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1년 반 동안 내각에서 부하로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참모들이 모이는 자리에 저를 부르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있던 관계였었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따랐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하도 좋아하니까 대통령도 자기 좋다는 사람 싫어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 니네 좋아해서 고맙다 이래서 가끔 불러서 일도 시켜주시고 그랬던 관계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장광현 학생 질문과 김경환 학생 질문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 나 그만 볼란다 그랬다가 욕 되게 먹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한겨레 신문 직설란에 노무현 관장사 그만해라 이렇게 낸 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트윗의 문제인데요, 그죠? 수다 떠는 거니까 옆에 앉은 사람한테 야 정말 개떡 같아 한겨레신문 끊을까봐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가 어디 지방 강연 갔다가 그 모텔에서 자면서 거기 인터넷 하다가 그 기사를 온에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해서 마침 그때 트윗도 같이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적었다가 진짜 혼났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저렇게 현명치 못하죠. 그죠? 제가 항의한 것은 그 말을 제목으로 뽑아서 크게 쓴 한겨레 편집 담당자들의 무감각, 무신경 내지 살아계실 때 그만큼 함부로 대했으면 됐지 돌아가시고 나서까지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런 욱하는 심정 이런 게 너무 들어서 그렇게 트윗에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휴 다행이다 친구하고 절연 안 해도 된다 다시 한겨레 신문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 보는 건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끊지도 못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직설을 했던 한홍구 씨가 저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석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 나 좀 봐주라. 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전화해서 욕하고 신문 끊겠다고 욕한 사람들도 좀 봐주라. 그 사람들도 전부 나처럼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소중한 어떤 대상을 갑자기 상실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 원망 이런 감정들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고 아직도 추도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운명이다 원망하지 마라 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원망이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고 이런 급작스러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엄청난 병을 불러 옵니다. 사실
그 트윗에 그 글을 올린 나도 치유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아무도 우리를 치료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위로하면서 상처를 달래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진짜 현명치 못하고 그랬다는 거 다 안다. 그렇게 신문의 칼럼으로 현명치 못하다고 꾸지람하고 혼장질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다. 실제 한겨레신문 끊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저도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그래서 되도록 정치적으로 안 나오려고 한동안 칩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옛날 우리 속담에 때리는 CM이 말리는 시누이 그 속담 있죠? 때리는 CM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간첩으로 조작되면서 고문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지금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선고를 다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고문했던 경찰관들, 수사관들, 국정원, 중앙정보부 요원들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장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분들은 친척, 친구, 친지들입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편들어주지 않고 관계를 끊고 법정에 와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이랬던, 그러니까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 그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지금 시점에서 재심 무죄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게 원래 사랑했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 저는 우리 참여당이 노무현 대통령 정신 개선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비아냥대고 꾸지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정당이냐? 알죠? 정당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결국 이 국민참여당까지 와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원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 이인규 씨나 홍만표 씨를 향하고 있죠. 그 못지않게 강력한 원망이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조작 간첩의 친척들도 다 피해자예요. 사촌이 간첩으로 몰렸기 때문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조사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사가고 다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는 재심 판결이라도 받아서 보상이라도 받았지 아무것도 없이 사촌이 간첩 혐의 쓰고 조작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고통을 당한 우리는 뭐야?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혹시 아까 장광현 학생이 혹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때문에 진보 세력이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 면이 있겠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자칭 진보 세력, 진보 언론, 진보 지식인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못된 짓을 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억울하게 잘못한 것 이상 심하게 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최소한 편은 들어주지 않더라도 중립적으로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돌을 던졌지 않냐 이런 원망이 있죠. 그러나 또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진보 언론들이나 진보 지식인들은 노무현이 진보를 표방하는 바람에 우리까지 다 욕 얻어먹었고 다 망했다. 우리가 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질문에 부딪힙니다.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해라. 이명박을 탄생시킨 건 노무현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이 무엇이냐? 저에게 그 말을 하는 분들의 감정 속에는 노무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많은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 국민참여당의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단 한 차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헌법의 원리에 따른 옹호조차 안 해줬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그것이 짓밟히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지 않냐. 이런 원망이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자라면 한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엄청난 사회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 얘기에 대해서 더 꺼내지 않고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보 진영의 여러 세력 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죽음, 그분의 정치, 그분의 유산이 무엇인가 이것을 둘러싼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앙금 또는 대립 이런 것들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진보에는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서로 간의 분노를 느끼고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가 필요하고 이성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서 역지사지 해가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지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착되는 또는 때로 서로 이 상반되는 어떤 감정 같은 걸 갖고 계실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삶을 산 분이고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죽음을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을 개성한다는 것도 여러 갈래로 여러 주체들에 대해서 때로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는 색깔은 부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색깔을 반영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노무현은 아니죠. 많은 면에서 다르고 지향도 많이 다르고 실제로 살아계셨을 때 현직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정책에 대한 의견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도자시고 저는 그분을 돕는 부하였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다가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제 의견을 접고 그분 의견을 따라 했죠. 저는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고 한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의 곁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충분히 토론해야 되고 많은 의견을 나눠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모두가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지도자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그걸 따라야 된다. 아마 이명박 정부의 참모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이야기가 너무 번졌고 길어졌긴 하지만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정신을 개성하는 정당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정당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하셨던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때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홈페이지 좀 벅벅대긴 하는데 좀 들어서 구경도 하시고요. 오프라인 모임 가면 맨날 학예회 하듯이 재밌게 놉니다. 학생들은 밥도 공짜로 주고 관심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돼버렸죠.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왜 좋았느냐 하면 미국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거는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미국 국민 대단하다. 저 무명 인사를 4년 전만 해도 전당대회장에서 자리도 못 받아갖고 밖에서 빙빙 돌다 갔던 촌뜨기를 워싱턴 가는 길도 모르는 백악관 가는 길도 잘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정말 미국 국민 대단하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이 벌써 6년 전에 그거 했는데 자기 국민이 한 거는 우습게 여기고 그거 뭐 광신도니 뭐니 하면서 외국에서 한 거는 엄청 띄워요. 제가 보면 오바마 지지자들이 한 것이 2002년도에 여기 노사모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사모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뭉친 거고 오바마를 만들어낸 네트워크는 민주당의 오래된 풀뿌리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거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위대하죠. 약체 선수들 무슨 연봉 다 합쳐도 70억밖에 안 되는 선수 데리고 가서 WBC 결승전 올라가면 그게 더 위대하지. 연봉 무슨 합쳐가지고 뭐 천 몇백억 되는 선수들 데리고 가서 우승하는 게 더 값진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회적인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뭉쳐서 일시적으로 결집해서 그만한 일을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 나라 역사의 대단함은 무슨 광신도, 노빠 이렇게 해서 엄청 비하하면서 그거보다 더 늦게 그와 비슷한 거를 한 외국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막 띄운단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진보는 진짜 좋아서 띄우고
보수들은 잘 보이려고 띄우고. 다 띄우는 거예요, 전부 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 우리는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까? 요즘 책 번역대에 나와서 이제 저보고 미국 진보파들 책, 이런 거 나오면 저보고 추천사 써달라고 해서 가끔씩 옵니다. 제가 추천사 쓰면서 책을 다 보거든요. 파일 보내달라고 해서. 보면 참여정부가 5년 내내 고민했던 문제들이에요.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사람 중심 투자 이런 거요. 우리도 그 당시 리스본 합의라든가 2000년도 유럽 정상들이 합의했던 거, 그 다음에 미국의 해밀턴 프로젝트 같은 거, 다 연구해서 만든 게 국가 비전 2030 아닙니까? 그거 나왔을 때는 대한민국의 진보 지식인들도 전부 다 발로 밟아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그거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 8년 동안 백악관에 있었던 사람이 지금 오바마 경제고문하면서 쓴 책, 이런 거는 막 띄운다고요. 저도 추천사 써줬습니다. 쓰면서 속으로 참네. 왜 우리나라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이고 거의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보수 언론에서 무슨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 동조해가지고 번쩍만쩍하면서, 왜 미국에서 나온 거는 그렇게 이렇게 띄울까? 그 책을 발견했을 때 그 감격을 서문에 써놓는다든가. 이렇게 멀리 가서 감격해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부시 8년이 필요했잖아요. 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새 서적새는 울었나 보다. 맞나? 봄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부시 8년입니다. 이라크 전쟁, 9.11 사태,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잿더미로 되게, 그라운드 제로로 되게 그 사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라크를 침공하고, 그리고 세계를 금융공황으로 빠뜨리고, 이 모든 일들이 부시 8년 동안 일어났고, 그 바탕 위에서 오바마가 된 거잖아요. 이 판국에도 53대 47밖에 더 됐어요. 5% 차이. 미국에서. 미국 국민이 한 일이 그닥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8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 그것도 못한다면은 미국 국민은 자격 없는 거죠. 미국 국민은 민주주의의 어떤 본산에 해당하는 그런 현대의 민주국가로서 해야 마땅한 최소한의 것을 한 거죠. 미국 국민들은. 그렇지만 역시 위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대한 선택을 준비하는 과정이 저 무시무시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8년이었다. 이걸 잊으면 안 되죠. 거기 비하면 이명박 정부의 1년이라는 것은 조족지혈이죠, 아직. 그러니까 국민 대중이 한 번 한 판단을 바꾸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30%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판단을 바꾼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2006년, 2007년,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2008년 총선에 있었던 그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을 바꾸는 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세월 동안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는 나라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밤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아침이 오는 게 반갑거든요. 어찌 보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을 그리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은지도 몰라요. 지금이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투표도 계속 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자각이 싹 들 날이 옵니다. 반드시. 지금은 이 소중한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어버리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대중은 누가 계몽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스스로를 계몽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집단적 경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또는 개별적 학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자기 스스로를 계몽해 나가고, 자기 스스로 깨우쳐 나가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고, 리더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리더의 역할 같은 것이죠. 저는 지금 암담해 보이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은 별 것이 아니에요. 뭐 길거리에서 물대포 좀 쏘고, 그죠? 아침에 뭐 일요일 날 아침에 가서 기자들 좀 잡아가고, 그렇다고 거꾸로 다람에서 고춧가루물 먹이지는 못하잖아요. 박정희 씨나 전두환 씨가 대통령 때 했던 일에 비하면 이것은 거의 장난감 총을 다루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때가 16이나 기관총을 가지고 갈겼다면 지금은 비비탄 같은 거 넣어서 장난감 권총을 만지작거리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훨씬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훨씬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암담해 보이는 사회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꾸 밤이 깊어가면요. 더욱더 찬란한 새벽이 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요. 짜증내지 말고요. 숨 길게 쉬고 길게 들이마시고 걸어다닐 때도 천천히 걸어다니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뛰어다니면 밤이 길 텐데 밤을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즐긴 놈이 이깁니다. 숨도 천천히 쉬고 그리고 괴로울 때일수록 잠시 잊어버리고 즐거운 일을 생각해야죠. 제가 좀 올 가을쯤에 즐거운 책을 하나 낼 테니까 그때 가서 그것도 보시고 이렇게 견디어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지금 뭐 저 같은 사람은 정치도 안 하지만 지금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고기로 치면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 비슷합니다. 어떤 아무리 힘세고 큰 물고기도 물 밖에서 헤엄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진영이 저렇게 4분 5일 돼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그건 살만하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숨도 못 쉬고 죽겠으면 뭉칩니다. 지금은 충분히 살만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민노당은 민노당대로, 진보신당은 진보신당대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견딜만 하잖아요. 정말 못 견디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대책을 세울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별거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하고 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한꺼번에 다 떠오르죠. 밀물이 들면.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세력에 이런저런 전파들이 있고 한데 가라앉을 때는 물이 빠지면 다 가라앉는 거고요. 밀물이 들면 동시에 다 뜹니다. 우리가 탄핵 때 민주노동당하고 열린우리당이 같이 떴잖아요. 역사의 밀물이 들면 모든 진보의 배가 같이 떠올라요. 그런 시기가 올 거거든요. 지금은 배는 물 밖에 나와서는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도 숨을 얼마나 길게 쉬느냐 짧게 쉬느냐에 따라서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쪼록 주변에서 자잘한 좋은 일들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좀 숨쉬기가 거북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주변에 다정한 사람들을 찾아서 정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 밤을 아주 지혜롭게 견뎌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슨 일이 더 있을지는 저도 예측을 못하지만 지난 1년간 벌어진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해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그래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능성을 보여준 분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는 감동이 진하게 있죠. 그렇지만 제 삶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건 또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좀 깔보는 사람은 많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깔보는 거에 매우 화가 났었고 그 당시에 저는 미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깔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였던 적도 없고 개인 참모, 가신이었던 적도 없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였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1년 반 동안 내각에서 부하로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참모들이 모이는 자리에 저를 부르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있던 관계였었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따랐던 케이스입니다. 예, 제가 하도 좋아하니까 대통령도 자기 좋다는 사람 싫어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 니네 좋아해서 고맙다 이래서 가끔 불러서 일도 시켜주시고 그랬던 관계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장광현 학생 질문과 김경환 학생 질문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 나 그만 볼란다 그랬다가 욕 되게 먹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한겨레 신문 직설란에 노무현 관장사 그만해라 이렇게 낸 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트윗의 문제인데요, 그죠? 수다 떠는 거니까 옆에 앉은 사람한테 야 정말 개떡 같아 한겨레 신문 끊을까봐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가 어디 지방 강연 갔다가 그 모텔에서 자면서 거기 인터넷 하다가 그 기사를 온에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해서 마침 그때 트윗도 같이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적었다가 진짜 혼났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저렇게 현명치 못하죠. 그죠? 제가 항의한 것은 그 말을 제목으로 뽑아서 크게 쓴 한겨레 편집 담당자들의 무감각, 무신경 내지 살아계실 때 그만큼 함부로 대했으면 됐지 돌아가시고 나서까지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런 욱하는 심정 이런 게 너무 들어서 그렇게 트윗에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휴 다행이다 친구하고 뭐 절연 안 해도 된다 다시 한겨레 신문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 보는 건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끊지도 못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직설을 했던 한홍구 씨가 저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석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 나 좀 봐주라. 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전화해서 욕하고 신문 끊겠다고 욕한 사람들도 좀 봐주라. 그 사람들도 전부 나처럼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소중한 어떤 대상을 갑자기 상실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 원망 이런 감정들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고 아직도 추도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운명이다 원망하지 마라 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원망이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고 이런 급작스러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엄청난 병을 불러 옵니다. 사실 그 트윗에 그 글을 올린 나도 치유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아무도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위로하면서 상처를 달래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진짜 현명치 못하고 그랬다는 거 다 안다. 그렇게 신문의 칼럼으로 현명치 못하다고 꾸지람하고 혼장질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과도 관계되는데요. 당신 나름의 색깔이 있냐? 저야 저 색깔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무슨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못 나오셨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대학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요. 그러나 제일 좋다고 하기는 또 좋다고 합니다. 그런 대학을 나왔죠.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고 지방에서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을 하셨지만 저는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저는 기득권층에 완전히 걸치고 있는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수성가해서 자기 힘으로 변호사가 됐지만 그걸로 자기 생을 살았던 분은 또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1등 아니고도 한때 1등이 아니었지만 열심히 노력